오늘 2019년 7월 11일 매우 중요한 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두 건의 매우 중요한 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하나가 우리한테 많이 제주 보육교사 살인 사건이라고 알려진 사건이 피고인에 대해서 1심 무죄 선고를 내렸고요. 다음이 보통 이제 태양다방, 부산 태양다방 사건이라고 해서 이것도 역시 미제 사건이었죠. 부산 태양다방 여정업원 살인 사건. 이것도 역시 무죄 선고가 내졌습니다. 이 두 사건을 가지고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두 사건이 사실은 우리나라의 그 수사기관, 그리고 기소기관, 검찰, 경찰의 수사 역량, 그리고 미제 사건을 어떻게 수사해야 되는가, 그리고 간접 증거의 증거력, 그리고 직접 증거 관련된 부분들, 형사 사건의 수사와 기소, 이 부분에 대한 상당히 중요한 암시, 기준 지표가 되는 판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것은 1심, 2심, 물론 이제 최종적인 대법원 판결이 나야 되겠지만은 지금 현재 법원이 가지고 있는 형사 사건에 대한 형사 사건의 증거, 수사와 증거를 어떻게 처리하는가에 대한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것 같아서 여러분한테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사실 이 사건은 여러분 검색하셔도 금방 나오실 수 있고, 아시는 분은 금방 아실 겁니다. 제가 팟캐스트에서도 몇 번 했던 사건입니다. 특히 제주 보육교사 사건은 몇 번의 그 뒤집어짐을 가지고 있었던 사건이고, 많이 아시다시피 돼지 이 부패 실험도 하고 그런 사건입니다. 간단히 설명을 드리다 보면은 이 사건은 10년 전 제주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살해당한 채 발견됩니다. 거기에 유력한 택시기사 용의사였던 50세 박모 씨가 처음에는 체포가 됐지만은 사후 추정 시간, 그러니까 이제 사망 시간의 판정이 법의관이 오류가 생김에 따라서 풀려나게 되고, 그 오류를 이제 바꾸기 위해서, 바로 잡기 위해서 돼지의 부패 실험을 해서 다시 해서 이제 10년 뒤에 구속영장을 받아서 구속된 상태에서 다시 또 이제 재판을 한 그런 사건이 되겠습니다. 이른바 제주판 살인의 추억, 제주도 대표적인 장기미제 사건입니다. 제가 아는 여러 그 경찰들, 경찰 관련된 사람들, 또 이제 방송을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거의 대부분의 얘기는 이놈이 이거 표현이 그래서 이놈이 범인이다. 맞다? 근데 사실 저는 그 의견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생방송 중에, TV 생방송이나 정편 생방송 중에는 대놓고 그 말은 못했지만, 팟캐스트라든가 다른 방송 채널을 통해서 상당히 우리가 이 사건은 범인이 누구냐의, 범인 그 박 씨가 실제로 진범이냐 아니냐에 관한 독립적으로 이 사건 자체는 사실은 수사의 실패, 그리고 기소의 실패, 그리고 그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원칙적으로 기본적인 수사를 다시 하면서 본인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다시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감추고 그것을 컴프로치하기 위해서 다른 수단을 동원해서 했던 이 자체가 매우 이 사건 자체를 리뷰해 보는 것 자체가 상당히 우리 형사사건 수사와 기소에서 의미 있는 것이다라고 저는 늘 주장해 왔습니다. 사실 이 사건의 범인이 기존에 지목된 박 씨일 거라는 생각, 저는 60%는 그렇다고 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거의 그 사람이 맞다라고 거의 확정적으로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그것은 대부분 수사한 경찰들과 이의 일종의 바램이죠. 근데 저도 경찰 조직에 몸을 담았고 또 담았었고 또 이 관련된 사람들은 알지만 사실은 그 시각으로밖에 못 봅니다. 처음에 형성된 심증이 거의 바뀌지 않고 끝까지 갑니다. 근데 문제는 그 심증이 어떤 과학적인 증거에 따라서 왜 어떤 반대될 경우는 그걸 바꿔야 되는데 사실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수사기관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이 사건의 핵심적인 것은 제가 예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 부검을 한 첫 번째 부검을 한 부검이의 실수가 결국은 그 실수를 스스로 인정하지 못해 갖고 10년이란 오랜 시간 동안에 이 그 오류를 극복하지 못한 거였고 결국은 이제 그냥 완전 미제가 되려고 하다가 태안이법이 되면서 결국은 다시 수사가 된. 실제로 부검이라든가 그 국가수 아니면 부검을 한 사람들이 그것을 인정하고 다른 가능성을 얘기했다고 하면은 사실은 그렇게까지 오래 미제로 남지 않았을 겁니다. 그 부검이의 그 부검을 극복하는데 그 오랫동안 걸리는 부분이죠. 근데 이제 형사들은 분명히 그것이 잘못되어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즉 제주도라는 지형적 특성, 제주도의 이 산 지방에 불어오는 바람 때문에 자연 냉장 효과가 있기 때문에 부패가 늦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는데 그것을 그 부검인이 인정하지 않은 것. 그럼 그 사람은 사과를 했습니까? 그럼 그 부검을 맡긴 부검 제도인 국가기관은 그 부분에 대해 오류를 인정하고 사과를 했습니까? 유혐의야 넘어갔죠. 전 거기서부터 분명히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계속 지속적으로 부검제도의 전환이라든가 국가수 부검제의 전환이라든가 국가과학수사위원회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 제기를 했지만 뭐 저 혼자만의 그냥 떠드는 소리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걸 수사한 사람들이나 이걸 기소한 사람들이 한테 도대체 뭐가 문제냐? 어디서부터 문제냐? 라고 했을 때 그 부분에 대해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기들이 그 돼지 실험을 통해서 여기까지 했다. 진짜 저 사람 범인인데 이거를 우리가 하기 얼마나 노력했냐고. 그 노력을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근데 뭐가 잘못됐는지에 대한 것을 스스로 반성하고 그걸 인정하고 그럼으로써 무엇인가 해야 되는데 그걸 인정하지 않고 새로운 증거라고 막 들이대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이 사건에 본질적인 문제가 생긴 거예요. 어떤 문제냐면 결국은 체인 오브 커스터디의 문제죠. 실제로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재판장 정봉기 부장판사가 이 사람한테 강간 등 살인으로 무죄를 선고했는데 물론 기자는 이런 식의 쓰죠. 직접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간접 증거가 유죄로 인정될 수 있느냐의 문제라고 하지만 이건 본질을 잘못 짚은 겁니다. 왜냐하면 이 판사는 다른 거는 쭉 넘어가도 뭐라고 했냐면은 독수독과의 원리, 체인 오브 커스터디의 원리, 즉 말하자면 그토록 제주도의 수사기관이라든가 그걸
조사했던 국가수의 미세 증거 분석, 제가 이 미세 섬유 분석이라고 해서 이 그 소위 말하는 법과학자들, 법의관들이 실제로 이게 이제 과학적이다. 막 이것은 뭐 과학은 부정할 수 없다라고 TV 나와서 떠드는 모습을 제가 보면서 코웃음 쳤습니다. 과학 자체는 진리지만 과학으로 들어가는 문 자체가 진리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 모든 게 연결성이 과정이 적법하고 과정이 과학적이어야지 그 중간에 프로세스도 과학적이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거가 되는 거죠.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재판부는 실제로 이 피해자의 청바지, 아니 피해자가 아니라 이 피고인의 청바지가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피고인의 청바지에서 나온, 아니면 피고인의 청바지에서 나온 어떤 미세섬유가 실제로 이 피해자 혹은 그 범행 현장에 묻었을 가능성에 대한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은 문제는 그 피고인의 청바지가 어떻게 이 압수수색이 됐고 취득이 됐는가에 대한 설명을 해야 되는데, 여태까지는 우리 수사기관에서는 그런 절차에 대한 얘기가 거의 없습니다. 즉, 저 새끼 범인이니까 저 새끼 어디 가서 어떻게든 집에 가서 가져오든 입는 걸 벗겨오든 아니면 해든 무슨 상관이야. 이 사람 이게 그 사람 거라고 해서 검사해갖고 증거만 제출하면 되지. 체인 오브 커스터디는 생각하지 않고. 그런데 이 재판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피고인이 별건으로 다른 건으로 교도소에 수감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 집에는 청바지가 있었던 거죠. 그러면은 정당하게 영장을 받아서 압수수색을 해서 법원에 영장을 받아서 그것을 가져와서 분석을 했으면은 이런 문제가 안 생기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영장을 발부받지 않고 수색을 했어요. 분명히 저 사람이 교도소에 있다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이건 뭐냐면 형사소송법 308조가 말하는 위법 수집 증거예요. 독수독과죠. 독이 든 나무에서 얻은 열매는 독이 든 열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그런 변명을 하죠. 압수수색 절차에 참여했던 사람이 이미 제출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라고 하지만 이건 참 웃기는 거죠. 법을 모르는 사람. 그 사람은 그 청바지 소유자도 아니고 아무런 권한도 없는 사람한테 그냥 형식적으로 당신 이거 사인 받고 끝난 거예요. 경찰의 압수 절차가 위법하기 때문에 결국은 이 증거는 인정할 수 없다는 거. 결국은 이 제주 보육교사 사건에서 이 핵심적으로 그렇게 국가수라든가 아니면은 이 제주 경찰들이 그렇게 막 입에 침을 떠들었던, 지들 자랑이라고 떠들었던, 즉 청바지에서 검출한 미세섬유 증거 및 그 분석 결과가 독수독과 원리 때문에 다 쓸 수 없는 거예요. 위법 수집 증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증거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증거 능력이 없는 증거를 갖다 들이밀고 맞지 않냐? 그 아무리 형미경 들여봐도 뭐예요? 이건 의미가 없는 증거인데 그걸 가지고 이렇게 떠들어댄 거예요. 제주경찰이나 그 검찰이나. 그러니까 범인이다 라고 하는 그 말 자체가 틀린 거죠. 그러면 제대로 영장을 받아서 압수수색을 하든가. 그리고 이제 계속 이 사건이 이제 뭐 되면서 수사되면서 언론 플레이 많이 했잖아요. 뭐라고 했냐면 봐라, 피고인이 탄 택시가 이거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서 이거 좀 화소를 좀 열심히 좀 했는데 보니까 이거 막 이 EF 소나타 맞지 않느냐라고 하는데 실제로 명확하지가 않아요. 자기들 눈에 그렇게 보이지만은
그러면은 실제로 과학적인 수치 데이터를 가지고 비교를 하든가. 그게 안 되니까 재판부는 아닌데, 또 피해자가 무스탕을 입었어요. 무스탕에 나온 미세 증거가 그 택시에서 나온 거랑 똑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무슨 문제가 있냐면 무스탕이 한 가지 동물털로 만들질 않아요. 그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재판에서 깨갱한 거죠. 지들이 막 언론 플레이 한 거하고 다르게. 그리고 또 하나는 재판부는 뭐라고 했냐면은 범인이 만약에 저 사람이 피고인이 살해하고 유기했다고 하면 무려 6시간이나 지난 뒤에 그 사람 피해자의 가방을 엉뚱한 저 반대쪽에 왜 던져놨느냐. 그거를 설명해야 되느냐. 근데 설명을 못했어요. 그냥 지나가다가,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기가 피해자가 택시를 그러니까 어떤 차량을 탄 없어진 장소, 마지막 목격된 장소라면 살해는 여기서 당하고 가방은 여기서 발견돼요. 그러면은 만약에 범인이, 여기 피고인이 여기를 왜 가서 버려야 되는가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런 연고도 없는데요, 이 피고인한테는. 근데 그 설명을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재판부는, 그러니까 이렇게 한 거죠. 그냥 뭐 거기 택시 타고 지나가다가 툭 던져놨다라고 하는 진짜 바보 같은 설명을 했어요. 제가 몇 번이라고 얘기하고 싶었는데 저렇게 해서 지금 말씀드린 이런 것들이 결국은 재판부한테 받아들이지 않은 거죠. 물론 피고인이 범인일 가능성이 높다는 건 제가 60%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말하는 거라든가 변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석연치 않아. 그리고 통화 내역도 삭제를 했어. 그러니까 분명히 뭔가 찜찜한 사람은 맞아. 그런데 다른 가능성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전 피고인을 변명해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 택시기사들이 사실은 예전 전과도 있고, 좀 예전에 좀 건달이었고, 그런 사람 같은 경우는 다른 범죄를 저질렀어. 다른 지나가는 여자한테 뭐 성범죄도 저지르고 이렇게 했어. 그러니까 자기가 그 알리바이를 다 얘기하면 뭔가 걸릴 것 같아. 그러니까 그걸 싹 지웠어. 이럴 가능성도 있다는 거예요, 재판부 얘기는. 그리고 변명하고 이런 부분도 분명히 그럴 가능성도 있다. 꼭 이 사건의 피해자를 죽여서, 강간해서 죽여갖고 저렇게 했기 때문에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럴 가능성도 왜 수사를 안 했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합리적 의심, 제가 말씀드린 이 부분, 60%는 분명히 뭔가 이상한데, 이게 사람을 유죄로 판결하려고 하면 최소한 85 이상은 가야 돼요. 90도 말하지도 않아요. 우리나라의 사법 현실을 봐서는 90까지도 아니야. 85 정도면 유죄 판결을 내리는데 이건 60도 넘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마 제 생각이 맞을 거예요. 판사도 정영기 부장판사도 이상한 놈이거든, 피고인이. 근데 그럼 이상한 놈이라는 것을 경찰이나 검찰이 합리적으로 증거를 가지고, 적법한 증거를 가지고 입증을 했어야 되는데 그걸 제대로 하지는 않고 다 그냥 언론 플레이만 해갖고, 제가 너무 답답하고 너무 황당하고 화가 나는 거는, 이 정도로 해놓고 또 언론에는 그 최고의 뭐 분석을 했네, 뭐 이런 기법을 했네, 지들 자랑만 하는 거예요. 결국은 이렇게 될 거면서 제가 봤어도 사실은 저도 섬유 증거 분석은 알고, 그렇지만 그것만 가지고 되나? 결국은 이 사건 이렇게 되면은 검찰 다 바보 되는 거고, 바보가 되는 게 중요합니다. 피해자의 억울함은 누가? 그리고 만약에 저 피고인이 범인이라고 하면은 범인을, 아주 잔악한 강간살인범을 사회로 내보내는 꼴이잖아요. 그 책임 누가 져요? 수사를 이렇게 해놓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첫 번째, 애초에 법의관이 부검이가 제대로만 부검했으면, 물론 자기도 그렇게 할 거예요. 아니 사실은 이 실제로 그 안에 밥알도 있고, 이게 뭐그 안에 있는 온도 같은 경우도 이렇게 있는데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냐나 그러는데, 그러면 지가 아니라 주변의 사람의 얘기를 좀 듣고 합리적인 데이터를, 외국의 데이터 소적을 보고 공부를 해갖고 그걸 부검 감정서야지. 그냥 루틴하게 그냥 매너리에 빠져갖고 써버리니까 결국 그 부검이 하나 잘못해갖고 결국 이 꼴이 된 거 아니에요. 물론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오류를 좀 극복하려고 하는 과학수사 기법들도 발전하고 했지만은, 그거는 사실은 뭐 사후 약방문이죠. 참 이런 사건을 보면 너무 분노가 치밀고, 그게 제가 늘 말씀드리죠. 장기회전 사건은 다른 것보다 95% 이상은 경찰 검찰의 수사 실수라든가 판단 미스, 무능함, 이게 다 섞여서 나오는 거다. 초기 수사만 제대로 조금만 했으면, 기록만 있었으면, 인정만 했으면 이건 다 금방 해결되는 거다 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이게 참 이런 사건을 보면 좀 답답해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초동수사, 그리고 이 초동수사 그 기록을 남기고, 그리고 그것을 과학적으로 서로 간에 비판할 수 있고, 이런 시스템이 부재한다. 그런데 문제는, 제가 100% 장담하지만 지금의 제주경찰과 이 검찰은 방방 뜰 거예요. 이거 가지고도 안 됐냐, 자기들이 이렇게 잘못한 거는 생각하지 않고,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뭐 지금 사법농단 재판 때문에 엄격하게 뭐 본다, 사실 이거하고는 관련이 없다고 봐요. 이거는 독수독가의 원리가 제대로 적용돼야 되는 게 맞고, 또 각각의 증거는 그만큼 분석이 돼야 되는 게 맞아요. 이거를 소위 말하는 경찰이나 검찰이 언론 플레이를 하게 된다고 하면, 그건 진짜 그 사람 나쁜 사람들이에요. 이건 이 사건은, 제주 보이코사 살인 사건은 그만큼 이 전 과정을 리뷰해 보는 것만으로도 우리 수사의 현실, 사법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줄 수 있는, 체인 오브 커스터디가 뭐고, 간접 증거 원칙, 직접 증거 원칙 부분이라든가 독수독과 원리, 이걸 우리 국민들이 처절히 알아야 돼요. 우리 수사기관이 얼마나 개판이고,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엉뚱한 짓 하고, 그렇지만은 또 일부는 또 잘한 것도 있지만은, 잘한 건 잘했다고 하고 못한 건 못했다고 해야 되겠죠. 그것이 결정된 결정판. 또 이제 나머지 하나가 있죠. 이게 이제 제주 태양다방 여종업원 살인사건, 이것도 역시 무죄선고 받았어요. 파기환송심에서. 이거는 1, 2심 갔다가 대법원에서 다시 무죄 취지 파기환송이 되고, 대법원에서 어떤 걸 제대로 봐라 해갖고 그거 찍어서 고법으로 내려온 거예요. 고등법원은 당연히 그걸 안 볼 수가 없죠. 어차피 안 보면 다시 또 파기될 테니까. 그걸 보니까 실제로 이 대법관들의 판단이 맞았다는 거예요. 이것도 역시 진짜 뭐 엉성한 수사, 이 부분이 또 걸리는 거죠. 태양다방 사건은 뭐 여러분 검색해보자면, 저도 이제 팟캐스트에도 몇 번 한 거예요. 2002년 6월 12일 부산 지역이에요. 부산 강서구 바닷가에서 이 뭐 다방 여정업이라고 하는데, 뭐 카페라고 하죠. 뭐 다방이라 해도 됐고, 거기서 이 일하던 사람이 사라졌어요. 살해당한 후에 이 마대 자루에 담긴 채 바다에서 떠올랐어요. 근데 문제는 그 사건이 있은 이후에
어, 한참 뒤에 그 여직원의 적금이 인출이 돼요. 그래서 그 적금이 인출된 사람의 은행 ATM CCTV가 됐고, 그 뒤에 한참 뒤가 15년 뒤죠. 이것도 태안이법 관련된 부분인 거고, 2017년도에 이 인상착의로 그 피고인을 잡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때 잡아갔을 때 좀 더 신중하게 증거 중심으로 수사가 진행됐다고 하면은 아마도 진범을 잡을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경찰은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저 사람이 피해자의 적금을 찾았으니까 저 사람이 범인이겠네, 100%. 근데 증거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 피고인하고 동거하고 있던 동거인을 데려다가 우리 8시간 동안 구스른 거죠. 처음에는 모른다고. 모르지,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어떤 이유 때문인지 모르겠지만은 그 동거녀가 진술을 하게 돼요. 처음에는 경찰 조사에서는 애초 피해자가 어떤 걸 수정되는 마대자루를 본 적도 없다고 그랬어요. 모른다고 한 거죠. 근데 문제는 경찰이 아까 말 구슬 범행사진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한참 뒤에 8시간 뒤에 진술이 바뀐 거예요. 뭐라고? 맞다. 같이 마대자루를 들어줬다. 그리고 물컹하는 느낌이 들었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물컹하는 것 때문에 이 경험은 실제로 경험하지 않고는 될 수 없다라고 하는 진짜 바보 같은 논리로 기소해갖고, 근데 또 그게 1, 2심 법원에서 받아들여졌네? 그래서 유죄. 근데 대법원에서는 아니라는 거예요. 왜? 실제로 이 동거녀의 진술의 변화를 쭉 보니까 경찰이 피고인 동거녀를 8시간 동안 조사하면서, 아니 그렇게 했으면 2017년이면 재작년이에요. 영상 녹화실 다 있어요. 그러면은 애초에 그 처음부터 한 부분에 대해서 영상 녹화를 하든가, 그럼 이 사람이 처음과 다르게 진술이 바뀐 건 왜 바뀌었는지에 대한 설명을 하든가, 진술 번복의 배경이 된 게 뭔지. 그러니까 어떤 바보 같은 판사라도 의심을 할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경찰 얘들이 또 구슬렀구나. 그리고 경찰이 동거녀한테 이러저러한 얘기를 계속하고, 그러면 이 동거녀도 느낌이 오지 않겠어요? 경찰이 이걸 원하는구나. 대답해주지 뭐. 이랬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대법원은 그걸 쓴 거고, 사실 결정적으로는 그것보다는, 그것도 포함되어 있지만 대법원에서는 다른 범인에 대한 제보가 있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른 범인에 대한 수사를 해라. 근데 결국 안 했어요. 안 한 건지 못 한 건지. 그러니까 실제로 이거는 증거가 없어요. 증거라고 하면은 이 사람이, 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적금을 해약한 거. 근데 비밀번호를 어떻게 아느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공범들이 이 피해자를 잡고 있었고 고문을 해갖고 비밀번호를 했다라고 하는데, 그것도 제가 팟캐스트 얘기했지만 안 맞아요. 즉 그 가능성은 거의 없다. 그러니까 처음에 주장한 대로 이 피고인이 비밀번호를 조합해서 했을 가능성, 이런 얘기를 하지만 그것도 아니고, 사실은 이 비밀번호가 이렇게 쉽게 유출될 수 있는 어떤 것일 가능성도 있다. 사실 이거는 이것도 역시 간접 증거죠. 그랬을 수도 있고 안 그랬을 수도 있고. 그래서
그래서 이제 도입된 게 아까 말하는 동거녀의 진술이에요. 근데 동거녀 진술도 역시 허점투성. 그러니까 결국은 무죄가 날 수밖에 없는 거죠. 즉 동거녀 진술의 신빙성 자체가 의심받으면 이거는 증거를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대법원 가도 이건 무죄예요. 왜냐하면 대법원에서 그걸 지적했고 고동건에서 그걸 받아들였고 검사한테 이것을 보강하라고 했는데 보강이 안 됐으니까 당연히 이건 무죄가 되겠죠. 근데 이례적으로 이 판사들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사실 이거는 초동수사의 실패다. 당시 경찰이 금융기관과 유기적으로 협조했다고 하면 그 적금을 해약할 때쯤에 그 사람을 잡았고 지금의 피고인을 잡았을 것이고 그러면 그때 사실은 공범 여자 둘이 있었는데 하나는 이미 죽었어요. 그 사람의 진술을 받게 되면 도대체 어떻게 비밀번호를 알게 됐는지를 얘기하게 되면 결국은 그걸 어디서 주웠는지 아니면 누가 다른 사람이 있는지 다른 제3 사자가 있는지 네 번째 사람 이걸 알았을 텐데 결국은 뭐냐? 결국은 이 사람을 범인으로 찍어놓고 거기에 맞춰서 진술을 동거죄 진술을 이렇게 유도한 그거 아니냐라고 한다는 거죠. 이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건이 수사가 진행되면서 범인을 잡았다 막 대대적으로 이제 얘기하고 언론 플레이하고 그러면서 이제 이 아까 말한 물컹하는 뭐 이것은 뭐 저기 경험하지 않으면 알 수 없다는 그 막 떠버려 갖고 근데 저거 들었을 때 뭐야 저거는 저걸 수사라고 했나? 분명히 2017년에도 동거녀를 철저하게 개방 질문 조사 그리고 다른 가능성에 대한 증거를 충분히 하다 보면은 이 피고인과 관련된 부분을 빼고 그때도 나왔을 수 있는 다른 가능성. 제가 알기로는 그 피해자분이 그날 돌아가시는 날이죠. 날 다른 사람과 만나기로 했다. 다른 범인의 용의자도 하나 있었어요. 왜 그 부분을 안 했느냐? 이런 부분들. 결국은 미 사건은 늘 말씀드리지만 95%가 수사기관의 초동수사의 실패, 판단의 실패. 그걸 인정하지 않고 그걸 덮고 그냥 쓱 다른 걸로 쓱 가갖고 결국은 여태까지 이렇게 해왔어요. 우리나라 사법부도 개판이죠. 그렇게 엉망인 그 증거도 다 그냥 받아들여주고 그랬으니까 결국 이런 꼴이 되는 거예요. 이 태양대왕 사건은 이대로 확정이 될 거고 제주 보이콧 사건은 아직 모르겠어요. 그거는 이제 1심이니까 바뀔 수도 있어요. 그런데 바뀐다 하더라도 독소독가의 원리라든가 아니면은 여러 가지 1심 재판부가 제기한 문제는 그건 바뀔 수가 없어요. 사실 이 두 사건 두고두고 수사기관의 수사관들이 꼭 보면서 리뷰를 해야 되고 반면교사 삼아야 되고 우리 학생들도 또 우리 이 청취자들 구독자들도 꼭 이 사건을 전체적인 어떤 과정을 보면서 우리나라 형사사건이 이 정도로 엉망인가 수사기관들 물론 잘하는 것도 잘하지만 그걸 알았으면 좀 해서 이 사건을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씁쓸하죠. 아주 씁쓸하죠. 어쨌든 이 사건을 두 사건은 나중에라도 다시 또 이제 제주 보이콧 살인 사건은 또 2심이 있으니까 그때에 따라서 다시 또 말씀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